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르면 돈 벌기 힘든 부동산이 오르는 인문학적 이유. 계속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죠. 10월에 상승률이 0.60%였는데요. 11월 달에는 상승률이 0.69%입니다. 특히 강남의 상승률은 0.87%입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방에 있는 대구 지역, 울산 지역, 대전 지역 등등 지방의 광역시급 또한 중소 단위의 그런 도시들까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동산 난리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서 공급이 어떻고, 수요가 어떻고, 또 국가 정책이 어떻고 등등의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경제학적 측면으로서 본다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생각, 즉 인문학에 기한 부동산의 상승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동산의 설명을 한번 해드린다면 이처럼 부동산이 난리 난 이유는 첫 번째로 본다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의 끝,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망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이 10억이라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모아놓고 이제 나의 꿈이 이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놀고 먹고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그러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많은 분들이 10억을 모았는데 그렇다면 한 15억도 한번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특히 돈에 대한 욕망은 가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러한 욕망이 더 높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러한 욕망이 바로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십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사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새 아파트를 공급하니 또 주택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자들이 새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또 노리고 또 월세를 받고 전세를 주고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더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 110%를 넘었다 하더라도 결국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주택이라는 거죠.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급의 대도시에는 집 없는 사람들의 주택은 아무리 많이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택이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로 본다면 부동산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죠. 의, 식, 주라는 거죠. 이러한 3대 요소들 중에 주, 즉 주택이 우리의 3대 요소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주택에 대한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날 옛적부터 우리들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과거로 놓고 본다면 집이 왜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덜짐승들이나 다른 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택은 필요했겠죠.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택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택의 평수와
또 방의 개수와 집의 크기와 구조, 또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저 신도시에 저처럼 많은 아파트를 지어대면 저 아파트 단지에 누가 다 들어가 살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미분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공급 과잉이다, 집값을 하락한다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입주를 하고요. 오히려 어떤 아파트들은 분양가 동시에 가격이 매덕이 오르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입주하고 나면 또 가격이 또 상승하고 5년, 10년이 지나면 가격이 더 상승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저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 났다라고 하더라도 저 신도시 큰일 났어, 미분양이야 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고 때로는 10년이 지나고 때로는 15년이 지나면 그 마이너스 분양이었던 그 아파트들의 가격조차도 원 분양 가격보다 더 올라간 경우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처럼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은 왜 사두면 이렇게 올라가냐? 물론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지고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나면 결국 아파트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처럼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사두면 올라가냐? 그러한 이유가 바로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수요자가 꼭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치품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사치품이다. 물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치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치품은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또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나 외국 자동차나 이런 게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면 일부의 사람들에 한해서 부동산이, 아파트가 사치품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면, 먼저 나의 가치를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신분제였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 뭐 양반이나 선비 등등 본인의 신분이 본인의 가치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요, 직업으로 보면 사자 돌림이지 않을까요? 맞선을 받는데 변호사래, 맞선을 받는데 의사래 등등 이러한 사자 돌림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준다는 얘기죠. 2001년에 개봉한 영화 친구에서 담임 선생님은 고등학생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죠.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예요. 만약에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니까 뭐 장의사입니다라고 하면 그 담임 선생이 얼마나 때립니까, 기죠? 근데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데 뭐 의사다라고 하면 또 이 때림의 강도가 좀 약화되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좀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분노가. 그래서 영화 친구에서 본다면 직업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직업이 중요하냐? 그것은 또 물어보나 마나죠.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안정적이냐,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서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사자 돌림이 됐든 뭐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기타 등등의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또 좋은 집, 이왕이면 비싼 집, 이러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집이 본인의 신분, 본인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 베브른의 유황 계급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의 일부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명품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얘기고 오히려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얘기죠. 오늘날 서울 강남의 집값을 보면 배부른 효과의 하나의 유형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비싼 집을 선호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집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치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 인간의 내면 속에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이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우상향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국가위기 사태, 금융위기 사태, 또 경기가 최악일 때 떨어진 적도 있었죠. 하지만 긴 안목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러한 긴 안목으로 쳐다보면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수요니, 공급이니, 가격이니, 국가 정책이니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우리가 왜 부동산을 이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마음,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